오신 가셨어요? 그 다른 관중 속에 지위가 있으면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 거 없으신가요? 일본어만 들었고 이번에 처음 본 겁니다. 좀 다른 어떤 대책들보다 좀 독특한 것이라서 좀 몰려갔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2명을 뽑아서 전라경상도에 1명, 그리고 이제 환경 북쪽에 1명, 이렇게 이제 막부를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하에 소속된 회원들의 장수라든가 아니면 현령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도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조정에 보고를 하고 일일이 일 처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 처리를 하는데 태미경사 좀 시위에 따라서 적절히 자의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보고를 하다가 아니면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올라와서 마음을 듣고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독특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절에 넣어봤고요. 그런 어떤 편의점사건을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제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광해군의 군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토론 맡아주신 조항석 선생님께서도 과연 그것을 광해군이 이끌었던 군조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을 좀 한번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국고를 잘 천천히 읽으시고 지정 토론을 준비해 주신 토론자와 발표에 감사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완전당 선생님이 음력 6월 14일에 작성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이 내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더 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지금 논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또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 1월에 완성본이 나와서 한국학문학회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가진 바가 적극적인 협조, 또 자료도 사실은 원래 문중에서 발표할 때는 자료도 다 준비해가지고 주시는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직접 사셨던 그런 곳을 다 돌아보고 진영관과 그리고 사당에 대한 참배도 하고 문중 어른들과 토론의 자리도 가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좀 수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논문이가 완성될 때까지 문중에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내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셨는데 이건 부처라는 중국부처 근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부처 다른 걸 함께 거절할 수 없고 또 이제 부처의 장소가 원래 대학을 발견하고 여러 다른 데 발견하는데 스스로 원한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국 선생의 경우는 스스로 원하는 장소 그것도 그 아래 원격으로 이렇게 이상적 어떤 분들하고의 관계는
한국학문보전학회 학예학술대회는 만전당 홍가심과 후손의 문화과 생애라는 제목으로 기획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석학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문중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문보전학회는 두 번 학술 발표대회를 하는데 여름 학예 학술 발표대회는 주로 몇 년 전부터 문중을 찾아서 훌륭한 선임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좀 배울 점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중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학문보전학회 둘 다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회를 진행할 수 있게 주선해 주신 남영훈시 만전당 종회 홍익성 회장님과 문중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중간에 계획이 좀 수정이 되는 바람에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아산한교 교육장이 정동재 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만전당 종회 회장님이 아산한교 전교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아산한교에 출입하면서 또 남홍시 문중의 관계자분들이 이제 장의원 몇 분 계셔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3월달에 과제를 줘서 발표자가 지정이 돼서 연구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토론대회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수정보완한 시간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완성된 논문이 한국학문학회 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확진에 등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 대학과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확진 등재지입니다. 전국 학술대회인데 맨 처음에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가 좀 서툴러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진지한 학술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종합토론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앞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지적 토론자의 질의와 발표자의 답변을 각각 4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10분이 넘을 시에는 좌장의 권한으로 마이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끝나고 문중과 방청석에 두세 분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문대 송기선 선생님의 만전당 홍가심의 생애와 삶의 지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대하여 성신여대 유준경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성신여대 유준경이라고 합니다. 발표 토론문은 8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오늘 발표 잘 들어봤는데 선생님께서 뒷부분에 대한 삶의 지향에 관한 부분은 아까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로 앞부분의 생애에 대해서 삶의 자체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음 발표가 시세계를 정리한 그 다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준비해온 것은 전체 뒷부분도 2열이 나와 있는 85페이지 2와 준거 같은 경우는 시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으셨으니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읽은 것으로서 저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만연당 행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만연당에서 서로 삶의 자치와 격분기를 살아간 우리 지식의 삶의 지향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전당에 대한 연구가 거의 많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행동을 정리하시고 그 삶의 지향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에 좋은 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선생님의 발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토론 테이블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삶의 자체를 정리하면서 읽어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만전이라고 하는 호를 나중에 호로 바꾸시게 되는 계기가 만전이니까 늦은 기의 절개를 온전하게 한다는 부양수의 글을 따와서 만전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응거하신 뒤에 삶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 만전 제가 이제 문집을 이번 교회에 좀 읽어보니까요. 실제로 그분이 훌륭하신 것들은 나아가나 물러가나 관계없이 항상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던 면이 제일 훌륭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추이든 처든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유학적 도예, 유교적 도예에 알맞는 선비 삶의 지향의 면모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장을 읽어보니까 특히 그 당대의 시대가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당대의 유명한 분들이 물러남을 지향하는 시대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물러남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은함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은함 같은 그런 것 기물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더 보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행장이 보니까 물러날 때 당대의 저승이었던 일송 시민수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물러날 토상이고 오매하다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보니 실제 물러나는 저수를 한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삶의 모습 자체가 전복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도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쓴 전체적인 전부고요. 그 부분은 졸기에가 공식적 평가가 있는 실록의 졸기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물러남에 대해서 물러난 다음에 관한 것들, 과거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 수양을 지어지는 그런 논문을 평가한 걸로 봐서 그런 논문에 관한 것을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정도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유중경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참 한번 읽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아주 자세히 읽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점 유 선생님께서 짚어준 문제점 그 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참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책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쓰면서 만전당 선생님에 대해서 잘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 선생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은고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은고 후기의 어떤 삶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시에서 찾아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간에 이 문제도 제가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좀 공부를 해서 그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 한번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구도가 아니라 수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정학에 대한 그런 그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전단 선생님이 구도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주정을 좀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도라기보다는 수기가 훨씬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또 좀 더 자료를 많이 찾아서 보완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친도는 뭐 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을 열심히 한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목을 쓰면서 이렇게 좀 대여를 하다 보니까 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준경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세워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사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쓰다 보니까 헛점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논문을 이제 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만전단 선생님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승민 추가 질문 있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있게 지켜주셔서.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 도항국 대영 선생님의 만전단 홍보하신의 경제사상 연구에 대해서 온양국 주황덕 선생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온양국학교만 좋아합니다. 네, 앉아서 토론을 연습하겠습니다. 토론은 대본 쪽에 있습니다. 조선전기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적에 인지계라는 정도 조선전기 경제사상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제 직장이 동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만전단 홍가신 선생님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저도 수집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분에 넘치는 지금 부분을 맡게 되지 아닌가 합니다. 옥대영 선생님의 논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느꼈겠지만 아주 도의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전개와 전체적으로 매우 시각이 독특하고 긍정적으로서 차분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그 주장이 있는 사람을 매우 훌륭하게 이끌었다는 점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략하게 생각나는 부분만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문에서 만전단 현실이익과 경제사상이 어떠한 성장 배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서 발표하신 송기섭 선생님께서 충분히 분명히 되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폐소하고 적태호공사, 운보원공사 세 가지를 주로 자료로 삼았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각각의 상황이 다른 점인데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을 했어야지 나중에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항목을 정하신 걸 보면 의인식과 민생안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또 인본주의와 언론 개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위민의식 속에 인생 안정이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방향하고 언론 개방 이렇게 하는 이제 제목들 간의 관계들이 좀 분명한 면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민이라는 개념과 민본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 경영을 위한 실무체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게 만정당만의 실무체계인지 아니면 만정당이 당시 살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살인들을 대표해서 상송으로 올렸기 때문에 당시 살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만정당만의 독자적인 특징인가라는 의문을 좀 제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정당은 무모하게 나는 성공적으로 진압한 계기함으로써 국민문진에 참여되었습니다. 특히 홍성 대궐산 상대당에는 지금도 만정당이 중심으로 모셔져 있고 최근에 제한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를 거친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져왔다는 점에서 독특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만정당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들하고 결합된 부분에서 가까이 있었던 거. 근데 정세사상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곳에 그런 것도 없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정당은 당대 살인을 대표하는 국제 양식함으로써 당파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전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정통당합니다. 문관으로 지방에서 벼슬을 시작했지만 사람도 지평으로 전개 중심에서 실정을 찍었으며 임기련과 정계란 사이에 있었던 유모하게 나는 통의 중심을 등장합니다. 하지만 변화고선한 시류에 연합하지 않고 항상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유자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는 상대의 마음을 분명히 받았던 분이라고 이제 짧은 단상들은 총괄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하고 답변을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만정당 경쟁상이 어떤 성장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통해 해소되었는가라는 목표가 충분히 규명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도 조금 미진하게 사실 느낀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좀 논리를 세우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정당이 당대의 책임있는 살인으로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그런 실천적인 의식을 갖게 된 배경을 정교부의 영향이 큰 가정 환경과 그리고 이제 학문의 태도라는 두 측면으로 부분에서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다른 시점에서 작성된 세 가지 상소문이 가능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폐소 같은 경우는 만년당 35세 때의 글이고요. 적태우 공사와 공보공사는 50대 초중반의 글입니다. 따라서 민폐소와 그리고 적태우 공사, 공보공사 이거는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연결하기는 시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위민의식 민폐소 같은 경우는 만정당의 위민의식을 살펴보는 데서 주로 인용을 하였고요. 논문이 문제가 전해된 걸 보시면 주로 이제 경제사상 부분은 적태우 공사와 문보 공사를 중심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태우 공사와 문보 공사는 약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대만이라고 하는 같은 시기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민과 인본을 구분하는 이유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민과 덕치 그리고 민본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서로 좀 간섭이 되어 있고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본주의와 위민의식은 실제로 백성을 선동하기 위한 주민이나 백성을 사랑한다는 애민 등의 내용이 함께 내양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민본의 궁극적 의미는
하늘의 뜻은 백성에게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양배초 선생님의 성진 정치 상사에 보면 민권의 공적인 의미는 바로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군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윈민하고 민군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윈민이라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물질적 측면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구성되고요. 그럼 구분을 하자면 물질적 측면의 뒷받침은 양민,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교민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본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의 근거는 백성의 그 민리에 있다. 그러니 정치는 백성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에서 본 논문에서는 백성을 위한 것은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것과 연결을 했고요. 민본은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언론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가 정무를 위한 실무책이 당대의 논의를 대변한 것인지, 만년당의 독자적인 생각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저는 이 논문에서는 만년당 선생님이 제시한 당대의 실무책이라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만년당 선생님의 실무책이 당대의 일반적인 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공부가 짧아서요. 다만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식적 판단에서 볼 때 만전당 선생님이 제시한 실무책은 당대의 일반적인 논의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과 북의 막부라는 독특한 그런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던 것은 역시 또 만전당만의 독특한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만전당 경세상을 원하면서 이몽왕의 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으셨는데요. 홍준목사로 재직하시면서 정말 기세등등한 그 반란군을 어떤 그 용기와 기지로 괴멸시키는 이런 만전당의 기계나 용기 그리고 살인으로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반영된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이처럼 이몽왕이 만든 도평한 당면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당의 종합적인 능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반란군을 토평했던 일과 만전당 경세 사상의 연관성을 저의 시경이나 안목에서는 좀 찾아내기가 어려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좀 감사드리면서 미흡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고려대 이남년 선생님의 만전당 홍화신의 시세계에 대해서 강원대 김준태 선생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 주시죠. 네, 저 강원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준태입니다. 제 질의서는 발표식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변 역사 그냥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본시리자 학자로서 명망을 얻었던 만전당 홍화신에 대해 시인으로서의 명보를 밝힌 유명한 선생의 발견을 읽고 문학계에서는 생소했던 만전당의 시대에 대한 피상적으로 만들기가 정상을 표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고가 아닌데 몇 가지 고침에 쓰라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번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계는 내용사고랑을 고쳐야 하는데 교란성 국가들은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목차를 조금 더 압축시켜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선행작업으로 만전당의 시에 대해서 지냈던 인식, 그리고 시공작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무나 저런다면 보다 완벽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 연결되는데 그 만전당의 실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전당이 한시나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직접 언급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토론을 맡아가지고 그냥 어설프나마 고전번역원의 우리 작품들 한번 쭉 읽어내 본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셋째 줄에 가서 말씀에서 잠깐 거론되어 있지만 만전당의 두보를 배웠고 두 시인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전당의 시를 대해서 읽어내보면 완벽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특이법을 구사하는 시적 기교의 모습은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집에 대한 그림을 진솔하게 읽었고 주변 자연과 선택 것에 많은 느낌을 주는 시점이 자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보를 배웠다는 원고를 근거하여 만전당의 두시 또는 버블러처럼 당시를 수용하는 걸 찾아보다면 만전당 시세계의 두시 좀 더 부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표자께서 언급하신 그 시를 보면은 두보의 충만이나 두보의 느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만전당이 두보와 반고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반고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반고를 배웠다는 게 한 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만전당이 초당 허엽을 스스로 삼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기록도 있거니와 허엽의 아들이 허성에 따른 며느리로 받아들인 점도 보였는데 양천호 씨 집안과는 사제지간을 수용하는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천호 씨 집안이 당시 대표적인 문화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전당이 문화편에서는 일정 정도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걸로 좀 찾아볼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세한 거기 때문에 생각시키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업무를 꼼꼼하게 읽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김병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차를 좀 더 압축시켜서 논의를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다양하게 다룬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난잡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떤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압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그렇게 좀 논의를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완성할 때에는 그 부분에 좀 중요한 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하신 만전당의 인식 지금 현재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알아내기 좀 어려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해서 두보를 배웠다는 언급, 또 당시를 수용하는 측면,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만전당의 시를 계속 읽으면서 느낀 점은 역시 당시풍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보를 배웠다는 부분도 이 중양절에 쓴 그 시에 보면 두보도 역시 중양절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그 구절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보를 수용한 흔적이 여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만전당의 시를 이렇게 시풍적인 측면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논의가 된다면 당연히 더 풍부한 시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천호 씨 집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양천호 씨 집안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면 허역부터 해서 허공, 또 허균, 허난사의 시와는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미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영역까지 좀 넓혀서 시야를 더 넓혀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저기요.
중간에 멘트도 안 하고 뒤에 시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그냥 멘트도 하나 못하고 있는데 시간 참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기장 토론자들은 원고를 먼저 받아서 며칠씩 읽고 지금 토론하는데 너무 시간을 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다음 4번째 주제로 두곡 홍우정의 은둔과 문학 작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동재 선생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대학교 이동재입니다. 저도 시간을 줄여주면서 원고를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도환 선생님의 두곡 홍우정의 은둔과 문학세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원고를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곡 홍우정이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의 문집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고 접했을 뿐입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3장에 보면 홍우정의 은둔과 사랑의 기적을 보면 1차 자료의 두곡의 저서에서 이종된 글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2차, 3차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지의 전개가 분색해 보입니다. 혹 두곡의 문지 가운데 그의 사상을 열어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요. 둘째, 두곡의 문학세계는 시 이외에는 무는 실용문에 지나지 않는 듯합니다. 하여 4장 홍우정의 문학세계의 분석에서 두 번째 항목 산문은 삭제한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시의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두곡의 사상적 기전은 당연히 유학이지만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협사의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협사의 기질이 있어야만 현실의 삶을 보이고 자연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이와 같은 시문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곡 선생을 대표하는 식구는 아마도 대명천하의 지목문단이에요. 태백산 중에 머리는 주의로다라고 하도 언론이 많이 되었고 저도 외우고 있는데요. 있을 겁니다. 문학세계에는 두곡이 유발성한 흔적이나 시색에 대한 분석이 없네요. 아마 이것이 이분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혹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발표문을 보면은 태백산에 나오는 것, 물론 신도환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급이 태백산에 나오는 게 많이 나옵니다. 태백산은 흔히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태백산의 주위, 봉화, 본수산에 나오는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선이 말고도 다른 발표 선생님도 마찬가지니까 생각이 듭니다. 신도환 선생님 발표 잘 듣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발표해 주신 신도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논문은 상당히 좀 동서는 아직도 미완성이 관계 상당히 좀 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재 선생님께서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논문을 발표할 때는 전부 고쳐서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우정의 은둔 사상과 기저에 대해서 1차적인 자료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1차적인 자료보다도 제가 홍우정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근거를 있을까? 그래서 논문이나 이쪽 사상에서 유출해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원자료에서 1차 자료에서 탐색해서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학세계라고 보니까 시도 있고 사문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문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끔 단위 그거는 이제 그 도요명의 사고를 가지고 논의했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홍여진이라는 사람의 제목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놀았던 그 두 작품하고는 사소한 거이기 때문에 시를 논하면서 그 속에 녹여놓도록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시를 다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획객적인 기질이 없냐 공정에게 유학적인 기질이 많고 사실 이 두고 공정의 시에는 크기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고 공정을 연구하다 보면 시가 아예 우연적인 것이죠. 배경체나 국악이에요. 편의성 중 유발성. 근데 유발성에 대한 뭘 얻냐? 이런 거죠. 근데 유발성적인 면으로 각각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스님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요걸 잘 겪어보는 교수의 공부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사실 편의성이 굉장히 넓게 공부되어 있는데, 이제 공학만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신 지적 같습니다. 공학을 꼭 넣어서 우수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냐 노동을 듣고 토론해 주신 이동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 주제로 성신여대 신영주 선생의 두곡 포무정의 일상과 시 창작에 부착하게 되는 주제 발표에 대해서 공주대 이성원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저도 제 지휘서를 읽어가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휘서는 발표지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영주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두곡 홍우정 내용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 연구 성과는 두 곡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두 곡의 문학 세계에 대한 특징을 밝히셨기 때문에 두 곡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그 의지와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거리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의 어떤 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의문사항 많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거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양과 천안의 장소성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논리적 전개를 하다 보면 용어와 그다음에 그 용어가 갖는 그 범위 내지는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약간 이게 좀 온양과 천안이 일관적이지 않게 사용할 수도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이제 온양과 그다음에 천안에 대해서 나눠서 쓰실 것인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곡 선생이 이 천안 부처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안에서 성화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장인이었던 최기의 그 옥사라는 거와 굉장히 좀 연관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이 조금 소략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천안 내지는 온양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좀 더 비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아직 밝히시지 않으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또 좀 여부에 계시면 도곡 선생을 조금 도곡 선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재단이었던 원주표와 그다음에 중주부사 이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과 그다음에 이건 너무 나가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아무래도 두국 선생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 명확하게 이제 천안 시기의 작품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제목 내지는 주 내지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선별하고 분석을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나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이게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때로 선정하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비정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표는 안 하셨는데 뒤에 보면 두곡지 표제 한일시에 나온 한자 빈도표를 분석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발표를 할 때 한번 이제 저도 비슷한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교수님이 앞으로 두곡 선생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효 분석은 지금 우리 이제 문학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작품 분석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학 첫 번째 중에서 로드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만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목을 이제 분석 대상 키워드에서 제외를 쳤기 때문에 이제 제목은 평화는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신 이유는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들 다 보고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양과 천안의 장소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어떤 기록에는 일단 공식적인 기록에는 천안에 추천되었다는 게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은 또 온양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도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잘 몰라서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처되어서 넣으시는 장소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부처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부처라는 중국부처 이게 좀 찾아보니까 부처 가족들과 함께 거리할 수 없고 또 이제 부처님의 장소가 본래 고향으로 가고 여러 번 다른 데로 가기도 하는데 스스로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두곡 선생의 경우는 스스로 원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오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거기에 뭐 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원동교, 이해, 상점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이렇게 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걸 잘 알았으면 유대대로 가져가서 좀 서술해볼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내용을 뺐는데요. 한번 더 찾아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 부분 좀 보완했습니다. 두 번째 3장 득마산 같은 경우에 시기가 어떤가에 관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온양에서 쓰신 거라고 이렇게 분류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시의 배열이 155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운주라는 시가 있는데 5번째에 그게 1921년
1년에 지어진 시이고 이 들마산이라는 시가 바로 그 앞에 시가 있는데요. 그 배열이 물론 이제 이게 연차별로 정확한 배열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혹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희망을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내 몸을 일으켜서 생명을 얻기 기약했다 라는 이런 말이 있고, 강태국도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몸을 세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천안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공감을 내려하신 기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냥 심증으로 봤을 때 천안에서 지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될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시 인도표를 작성한 이유는 시를 읽다 보니까 처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시들이 본인의 심사가 고단하고 힘들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시로 올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런 유사한 글자들이 좀 많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해봤는데 받아서 걸려서 했거든요. 근데 고생하기 좀 아까워서 내가 정확하게 근데 읽어내기 좀 어렵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이걸 활용하지 못했고요. 그냥 혹시 참고될까 해서 시험을 보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논문을 작성하는데 지금 활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부족한 답변 잘 말씀하겠습니다. 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원래 원고를 다 읽으시고 준비할 것이 많을 텐데 시간 관계로 다 시간을 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